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여전히 G2발 이슈 아래 우리 주식시장은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과연 왜 9월에 그 기준금리 인상을 지연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고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는데요. 컨센서스가 47.5, 발표치는 47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중국 때문에 금리 인상을 9월에 지연했던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좌우할 만큼 아주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의미는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오늘 증권가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보니까 최근에 3,000선을 계속 놓고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미국을 또 방문 중이죠. 시 주석이 외부 세계에 중국을 계속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개방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 G2발 변수 아래는 우리 주식시장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떤 모습인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방향성 없는 등락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40선대에서의 흐름이고요.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3% 정도 밀려나고요. 194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었고 지금 약간의 좀 꼴이 보이실 텐데요. 잠시 장중에 이탈 나왔는데 그래도 1940선을 지켜내면서 21선에서의 지지력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거래일 대비 소폭의 상승 출발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간 위쪽으로 가닥을 잡나 싶었습니다. 9시 15분 구간에 1950선 잠깐 터치 나오고요. 하지만 이내 빠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하락 전환 나오고 현재는 1940선 초반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팔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우선은 매도로 출발이 됐고요. 서서히 매도 물량 쌓아가면서 현재는 400억 원이 약간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오늘 매수 대응 중인데요. 3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장 초반부터 한 100억 원 정도 사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0억 원 약간은 좀 못 미치는, 현재는 60억 원으로 물량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매수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전환되는 업종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조정받는 쪽이 의학인데요. 2%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과 서비스, 유통, 철강금속 순으로 1% 안팎으로 밀려나고요. 반면에 상승 쪽 보시죠.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 업종에서 좀 더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운수창고가 1.55% 오르고요. 운송장비도 1.21% 오릅니다. 이 두 개의 업종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운수창고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이 종목이 급등하면서 현재 업종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 운송장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성차, 현대차 그룹주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현재 업종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의료정밀은 최근에 미래산업과 연동된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보험과 전기가스, 방어적 성격의 업종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는데 IT의 약세, 자동차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입니다. 112만 원권 이탈을 했네요. 현재 0.6%대 조정이고요. 111만 9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은 아니고요. 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다시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서서히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10월 초쯤 되면은 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을 텐데 우려감이 서서히 좀 반영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장중에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 전환 나오는데요. 탄력 약합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의 줄다리기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런 가운데 빨간불 종목 묶어보겠습니다. 현대차 3포인트 가까운 상승이고요. 지금 현대모비스도 3.26% 오릅니다. 기아차 1.56%의 상승 시세 보여주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탄력 상당히 좋고요. 뉴스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자사주 매입 소식 나왔는데요. 영 주가에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주들까지 좀 함께 묶어봤는데요. 최근에 강세 흐름을 두고 외곽에서는 폭스바겐 쪽의 반사이익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오늘 지배구조 이슈가 한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이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지분 1%가량을 사들였는데요. 이제 연내에 지배구조 개편이 좀 더 활기차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쪽에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불거질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역시나 탄력 가장 좋습니다. 4%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최근에 수주 소식이 꾸준히 좀 이어지면서 그룹주 내에서도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현재 1.21% 정도의 상승 흐름, 나머지 현대차 그룹들도 상당히 좀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어제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도 좀 내놨었는데요. 어제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오늘장 이런 매력까지 함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들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폭스바겐 부분과 맞물리면서 전기차 관련된 매력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이슈에서 문제가 된 차량이 바로 디젤차였는데요. 따라서 대안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이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앞서서 한 차례 급등 시세를 냈었는데요.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사이즈가 큰 형님들이죠. 삼성 SDI나 LG화학은 시세 상승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부품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우리산업홀딩스 22%대 급등, 그리고 지금 우리산업도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상신 EDP 16%대, PNT 9%대, PNE솔루션 8%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전기차주들 다시금 시세가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 SK텔레콤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이 자사주 202만 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어 더불어서 SK컴주 지분을 인수하기로도 했는데요. 증권사는 이러한 SK텔레콤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자사주 202만 주 매입은 주가에 긍정적.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118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이 SK컴즈 보유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SK텔레콤은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자사주 202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에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사주 취득 결정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일거양득의 효과라 바라봤습니다. 네, SK그룹의 지주회사 SK가 가진 SK텔레콤 지분율은 25.2%로 이 SK텔레콤의 자사주가 지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또한 주가에도 상승 흐름을 견인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그럼 관련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윗사진을 보시면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2011년에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하반기 실적이 괜찮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향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주가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배당금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주가는 좋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수급 실적 규제 모두 양호한 국면이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32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수급상 이점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또 3분기 실적 역시 통신사 중에 가장 양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규제 리스크 해소 국면이라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SK텔레콤의 자사주 매입이 이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또 3분기 실적 시즌에 이 통신 3사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일 거라도 전망을 했는데요. 규제 면에 있어서도 리스크 해소 국면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주식시장에선 이 통신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서서히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유들로 인해서 이 단통법의 수정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통법이 수정되는 힘든 이유로는 크게 이 미래부 장관의 기본료 폐지 반대 발언과 더불어서 제조사 리베이트 문제점 부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7% 하락한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 이후에 현재는 하락으로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지수 상황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보다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0.78% 하락, 680선 이탈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거의 지금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5일선 내줬고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붙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분봉도 보실까요? 장 초반의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시초가가 685선에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고점이었고요. 빠르게 상승폭 내주고 하락 전환, 그리고 현재는 바닥 다지기 국면입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지금 기관의 포지션이 유가증권 시장과 다른 거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7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 팝니다. 지금 비슷한 규모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도 사고 있는데요. 현재는 4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상한가였던 종목이 오늘은 하한가인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일단은 앞서서 이 의료정밀 업종지수에 최근에 좀 연동되는 종목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의 급등이 어제 장에서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까지 좀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줍니다.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화려했죠. 22일에 20% 상한가, 그리고 어제는 9%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적대적인 M&A에 노출돼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한 8억 주, 9억 주 정도 될 때 이 종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는 가운데 현재 거래량이 1억 7천 주나 됩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호가 바뀌고 있는 변동성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쌍방울입니다. 오늘장 하락으로 전환이 좀 나옵니다. 어제 급등이었는데 오늘 급락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현재는 22%대 하락. 어제 거래 정지됐었던 광림, 거래 풀리고 나서 현재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 위드윈 네트워크도 중국 쪽에서의 이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 레포트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25%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드와 MPK 같은 경우는 현재 플러스권에서의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장중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상당히 화려하게 시세를 나타냈던 뉴프라이드 오늘장 8%대 약세 흐름 나타냅니다. 뉴프라이드는 이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지분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락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공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SK컴즈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앞서서 SK컴즈는 이제 그룹 SK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인 IHQ를 만나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무산이 됐고요. 다시금 SK텔레콤의 품으로 안기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좀 반영되면서 현재 관련된 종목군 보시면 SK컴즈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 종목이 앞서서 IHQ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도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갭상승 출발 상한가 그대로 안착한 것, 아무래도 새로운 주인이 조금 더 든든하게 되면은 주가도 탄력을 받게 마련이겠죠. 반면에 이 SK컴즈 인수가 무산된 IHQ는 실망 매물 나오면서 2.3%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지분 관련된 이슈는요, 바로 제닉입니다. 제닉 어제 2시 구간대였습니다. 공시를 내놨죠.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솔브레인인데요. 이 최대주주, 기존의 최대주주인 유현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량을 솔브레인에 팔았습니다. 어제 장 같은 경우는 이 제닉이 주가가 좀 밀려났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약간 상승하다가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제닉은 어제 낙폭을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캔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등 나타나면서 현재 6%대 상승 39,000원권에서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번에 지분이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투자자를 달랠 수 있는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솔브레인 현재 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현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235선 이탈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0.36%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해 보실까요? 외국인 쪽에서 665계약 정도 지금 개인이죠. 개인 쪽에서 600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도 100계약 정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 선물 동반 매도하면서 선물 쪽에서는 700계약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